안녕하세요. 금산한 기밀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메탄 산소비 흉터에서 일어난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곳에는 아직도 미스터리와 영혼들이 존재한다고 하죠. 주변 사람들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과거의 자멸 사건이 현재의 괴이한 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괴롭힘을 당한 소년, 신비한 할머니, 그리고 밤이 내려앉으면서 벌어지는 무서운 사건들을 함께 따라나 보시죠. 이 이야기는 메탄 산소 튠토에서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한 소년이 괴롭힘을 당하고 그 소년만 볼 수 있는 신비한 할머니와의 만남이 있죠. 그 할머니는 소년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소년이 창문에서 떨어지면서 모든 일이 뒤얽히기 시작합니다. 마취 없이 진행된 수술소, 소년은 할머니가 그동안 곁에 있었다고 밝혀지는데 과연 할머니의 말에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이야기를 통해 무서운 비밀들을 함께 알아보세요. 이 이야기는 고등학생 때가 어느 수변원의 원장 선생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다. 그 주변에는 시골 어느 산골짜기에 있는데 정말 외길 곳이 있다 보니 밤하늘은 노란 별이 쏟아지는 곳이었다. 그때 우리 학교가 수련회를 마치기 전날 밤 한강에 모여서 여러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그렇게 흘러왔는지 몰라도 원장 선생님이 자신이 겪은 이야기라며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이 주변에는 비옥 산골짜기 있지만 개천 FT라는 강이나 서바이벌 게임장 등 시설이 좋고 10년 넘게 원장 선생님이 운영하면서 입소문도 좋아 여러 학교가 찾아오는 나름 유명한 곳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판초등학교에서 수련회가 하러 왔었다. 강당에 모든 학생들이 모여 첫 인사를 하고 선생님 이소라이의 학생들이 무르륵 점심 식사다 하러 나가는데 다 날려무 없는 강당에 한 남학생이 앉아있는 곳이었다. 친구들은 다 나가고 혼자 남았는데도 강당 구석에 우두커니 져서 멍을 때리고 있는 아이를 보고는 원장 선생님이 달려나서 괜찮냐고 묻자 그 아이는 그제야 점심을 차렸는지 놀라는 눈치였다. 그리고는 그 애한테 묵은 괜찮냐, 밥 먹으러 한다냐, 친구들은 언냐한텐 질문을 하는데 이 아이는 입을 한 번도 안 열고 끄덕끄덕 도리도리 같은 몸동작으로만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잠시 후 인원이 빠진 것을 알아차리 선생님이 와서 후다닥 얘를 데려갔고 그 과정에서 그 아이의 이름을 나간냈다. 그리고 이후 밥을 먹고 돌아온 애들 중 몇 명을 붙잡아 그 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 애에 대해 아는 애들은 그 애랑 놀기 싫다, 놀면 안 됐다 이런 식으로 뻔해하는 눈치였다. 원장 선생님은 이 아이가 슬프게도 집단 다돌림을 당하고 있는 중이며 입을 열어 대화하지 못하는 건 역시 그로 인한 피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각종 행사를 하면서 그 애를 더 노골적으로 챙겨주고 억지로 그룹에 넣어서 같이 놀게 해주는 등 최소한 수련회에서만이라도 그 애가 다돌림을 안 당하게 해주려고 했다. 그리고 그런 정선이 통해서인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지만 적어도 원장 선생님 앞에서는 슬며시 웃어주기도 했다. 수련회가 끝나는 날 강당에 모여 마지막 작별의장을 나눴는데 작별의장을 하면서도 그 애가 잘 있는지 보려고 학생들 사이사이를 찾는 게 그 애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또 어디선가 나고된 건 아닌지 하면서 시참에 돌던 도중 그 애가 강당 한쪽 2층 창문에 기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문제는 그 애가 창문 밖으로 손을 뻗은 것만으로도 모자라 머리까지 나가 있었던 것이다. 원장 선생님은 작별이 작별하던 것도 까먹고 뭐 하는 거야 하고 소리를 지르자 모두 사람들이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였고 그 순간 그 애의 발이 들리더니 그대로 창문 너머로 떨어지고 말았다. 가는다나는 수시간에 비밀이 잃어버렸고 울부짖는 학생들과 진정시키려는 선생님들을 뒤로하고 원장 선생님은 후다닥 내려가 그 애를 찾았다. 다행히 이순밖에 안 되는 데다가 밑쪽 화단 흙바닥이어서 차단해 있었지만 그 애의 왼쪽 입이 떨어지다가 어디서 잃었는지 볼 주먹까지 찢어져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다. 일반적이라면 이럴 때 119나 구급차를 부르겠지만 문제는 연일의 시골 강촌의 산골짜기 구급차가 오르면 최소 30분은 걸린다. 시간이 급하다 생각한 원장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에게 뒷수술을 맡기고는 자차에다가 그 애를 채우고는 이men 종합병원으로 향했다. 그렇게 힘차게 말과 도착한 병원은 시골이다 보니 의사수는 별로 없었지만 다행히 수술을 해줄 수 있는 의사분은 마침 자리에 계셨다고 한다. 문제는 이 수술을 하려면 마취를 해야 되는데 마취 담당 일은 그날 비번이어서 자리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마취가 없다고 수술을 안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 마취 수술을 간이하기로 했고, 간호사들 중 힘센 사람들 4명을 모아 팔과 다리를 각각 하나씩 붙들고 원장 선생님이 그 애의 머리를 붙잡고 난 수술이 시작되었다. 다행히 수술이 시작하자마자 아이가 비명을 지르고 발악할 거라고 생각해 간호사와 원장 선생님은 그 아이의 자지를 꽉 잡고 있었는데 그 애는 진짜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이명을 건드리는 것처럼. 그리고 그제서야 원장 선생님은 눈치를 챘다. 이 애는 창문에서 떨어졌을 때도, 차에 태워서 병원에 올 때도 비명도 쉬면도 한 번도 내지도 않았다. 어쨌든 이후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서 찢어진 입술은 잘 꿰매졌고, 의사는 하루 동안은 입을 열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렇게 아이를 차에 태우고 돌아오는데 참긴 한줌 턴에서 아이가 입을 열었다. 선생님, 너 괜찮니? 네, 괜찮아요. 아니 너 말 잘하... 아니 그 이전에 말하면 안 돼. 지금 말하는 수술 자국이 터진다고 하셨어. 그렇게 말하면서 그의 수술 자국을 봤는데 보통 이렇게 몇 번에 꿰맬 정도의 수술은 하냐. 수술 부위가 퉁퉁 부어오르기 마련인데 그 애는 방금 수술을 했음에도 상처 자국이 하나도 없었다. 마치 종이를 찢은 다음에 그대로 꿰맨 것처럼 말이다. 저도 말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아주 만나고 있어. 할머니? 할머니라니? 나는 한 번도 그런 분은 본 적도 없는데. 그러더니 아이가 말을 이어갔다. 사실 수련안에 도착한 첫날, 강단에서 원장 선생님과 대화하기 전 할머니하고 대화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절대로 만원하지 말라고 해서 이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수련 기간 내내 자식이 옆에 있었고 마지막에 창문에서 떨어진 것 역시 그 할머니가 창문 밖에서 뛰어내리라고 전력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때도 할머니가 바로 옆에서 이야기를 걸어주는 동안에는 하나도 안 아팠다고 한다.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원장 선생님은 이 애가 말하면 할머니가 따돌림당하면서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만든 환사, 소위 상상 친구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그 할머니가 수술배지 지켜보고는 떠나가셨나 보네. 왜? 할머니는 방금 전까지도 이 차 안에 계셨는데요? 이 말을 들은 원장 선생님은 순간 벽돌이기를 밟을 뻔했지만 애써 침착한 얼굴로 말했다. 근데 할머니는 왜 떠나셨을까? 할머니가 저한테 뭐라 하라고 한 게 있었는데 제가 싫다고 안 했거든요. 할머니가 뭐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선생님이 조종하는 핸들 잡아서 꺾어버리라고요. 그 말을 들은 원장 선생님은 결국 그 브레이크를 밟고 마셨다. 할머니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아무리 저라도 그럼 사고 나는 것 알아요. 할머니는 그래도 저는 축해주시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러면 할머니만큼만 안 놔도 저한테 잘해주시면 원장 선생님이 다친다고 그걸 싫다고 못하겠다고 하니까 할머니는 이때까지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 부탁 하나 못 들어주냐며 꼴도 보기 싫다고 가버리셨어요. 원장 선생님은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래도 그 순간까지 그 할머니가 아이의 잠깐 직무라는 일만의 가능성만 놓치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할머니가 다른 말은 안 하셨니? 할머니가 올 오후 2시쯤에 천둥번개가 지나서 비가 엄청 물고 오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원장 선생님은 안 도와줬다고 한다. 왜냐하면 일기예보에는 오늘 내내 화창할 거라고 했기 때문이다. 마침 차례식에도 막 2시가 되었길래 원장 선생님은 오시면서 말을 건넸다. 아무래도 할머니가 그만 틀리셨던 모양인데 오늘은 내내 화창할 예정이거든. 봐봐, 지금 막 시간이 2시인데 하늘은... 그렇게 말하면서 산길 한가운데서 하늘을 올려다본 순간 우르르 컴컴하는 소리와 함께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원장 선생님은 구멍이 뚫린 듯 비가 내리는 하늘을 한동안 멍하니 쳐다보셨다고 한다. 잠깐 소나기 같은 비가 그치고 수련원으로 돌아오자마자 아이는 버스에 올랐다. 가기 전에 자신한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인사했지만 원장 선생님은 방금 경험 때문에 어색하게 웃으면서 보래둘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생각하기에 천만 아이들이 그 아이에게 보이는 태도는 따돌림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소녀는 외로움과 자신의 비밀을 직면하게 되었죠.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음산한 비밀들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서 다음 무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아래 댓글에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